안녕하세요. 참이슈입니다. 중국에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만든 생성형 AI 딥시크가 중국의 특명을 받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심지어 이런 중국의 만행 때문에 우리의 집안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중국판 생성형 AI 딥시크 등장으로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세계 최강의 AI 회사로 평가받던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5천억 달러 이상이 증발하는 등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강경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저성능 그래픽 GPU를 이용해 챗GPT와 맞먹는 생성형 AI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딥시크 개발 비용이 미국이 만든 생성형 AI와 비교해 18분의 1 수준으로 엄청나게 저렴한데 성능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가 한동안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파괴적인 기술 혁신을 선보인 딥시크가 등장하자마자 속내를 드러내며 핵폭탄급 공격을 강행한 건데요. 딥시크가 다른 생성형 AI와는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하고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돼 채팅 기록이 전송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실제로 딥시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광고주와 무조건 공유하게 돼 있고 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언급도 없어 무제한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딥시크 이용 약관에 따르면 한국인의 개인정보와 입력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당국이 정보를 요청하면 그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모든 정보가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이유로 중국 내에서도 중국 정부가 딥시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벌써부터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중국 정부가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언제든지 그것도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해외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딥시크의 안드로이드 앱은 사용자 데이터를 틱톡으로 전송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딥시크가 AI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노리는 하이에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딥시크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완결판이라고 할 정도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질문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 의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동북공정이 정당한가라고 한국어로 물으면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하지만 영어와 중국어로 질문하면 중국 이익에 부합이라고 답합니다. 또한 한국어로 김치 원산지에 대해 질문하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물어보면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한 반면 중국어로 질문할 땐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답변합니다. 단오절도 한국어엔 한국의 전통 명절로 답한 반면 영어와 중국어 질문에는 중국의 전통 명절로 답했습니다. 딥시크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유리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자들을 세뇌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를 중국 SNS 틱톡 모 회사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는 등 덜미가 잡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게 확인됐다며 이달 15일부터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자 중국 대변인은 경제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지 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호주, 일본, 대만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대응하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국내에서는 딥시크 이용자가 열흘 만에 70% 급감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일파만파 확산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딥시크 사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가전은 물론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요. 중국 정부가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매우 취약합니다.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최근엔 로봇 청소기와 홈 카메라에 대한 보안 이슈로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논란이 된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 로보락과 에코백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보면 이들은 중국 계열사와 파트너사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코백스는 기기 내 마이크로 녹음한 이용자 음성 데이터를 중국 포털 업체 바이두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인 로보락도 이용자 정보를 베이징 본사에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도 앱을 통해 디지털 키, 차량 속도, 배터리 상태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허신하고 방클 시큐리티 등 중국 IT 업체로 공유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중국 가전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해외에선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가 해킹을 당해 이용자에게 욕설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동 보호용으로 설치된 중국산 홈 카메라가 해킹을 당해 영상 수천 건이 음란 사이트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작년에 영국에서는 중국 기업이 만든 에어프라이어와 연동된 앱이 사용자의 대화를 엿듣고 틱톡에 공유한다는 소비자 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에 상륙한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도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앱을 설치한 뒤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넘쳐나고 있어서입니다. 심지어 알리에서 주문한 적 없는 정체불명의 택배가 배송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리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배송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지 걱정된다, 어떻게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이렇게 대량으로 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처럼 의문의 택배를 받은 알리 이용자들은 택배를 방치했다가 혹시라도 분실되면 비용을 책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알리에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게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어떻게 반품하는지 몰라 걱정이다. 알리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등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중국 기업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개인정보는 우리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더 우선시하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모든 데이터 자산이 중국 당국의 소유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국익이 우선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토 때문에 중국에서조차 개인정보가 헐값에 팔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 유명 연예인의 해외 출입국 시각이나 좌석번호 등 항공권 정보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 개인정보를 넘기는 대가가 한 건당 1,000원도 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공안이 SNS에서 유명인의 항공권 정보를 판매한 중국인을 체포했는데 800건 이상의 항공권 정보를 건당 600원에서 1,100원 사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유명인 개인정보 거래가 일종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는데요. 항공권 판매 대행사가 정보를 팔면 팬들이나 전문 촬영인들이 공항에서부터 따라붙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숙박 정보와 신분증 번호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만행을 멈출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